안녕하세요. 김도영 강사입니다. 이번 1강 인벤터 2014 조립 환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도면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셨을 거고, 이번 시간부터는 조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시켜 주셨으면은, 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 매트릭에서, 자, 저희들 배웠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그리고 ISO.IDW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도면화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IPT 단품을 만들었던 걸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스탠다드 밀리미터 IAM 어셈블리 환경을 선택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는 동안, 자, 보시면 조립품을 설계하기 위한 화면이 열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링 하던, 도면화 하던 리본 메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 환경, 단순화 환경, 설계 환경, 3D 모형부터 쭉쭉쭉 뒤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봤던 환경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조립 환경에 들어가서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이 예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1강 예제라고 하는 이 파일을 준비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IPT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 놨고요. 최종 결과물 조립품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조립을 해보면서 조립 환경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은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조립 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불러오셔서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뉴 조립, 배치 선택하시면 아래쪽 화살표 누르시면 3개의 옵션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IPT 파일을 불러오시려고 하면은 배치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구성요소 배치라고 나오죠. 자, 저희들이 만들었던 IPT 단품 파일들을 직접 불러와서 조립 환경에서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서의 배치라는 건 뭐냐면 인벤터 자체에서 컨텐츠 센터, 컨텐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인벤터 설치하실 때 받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용량이 큰데요. 나사나 베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한 기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센터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조립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누르셔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끄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이로지 구성요소 배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품 또는 부품 조립품의 사본을 주 조립품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로, 요거는 배치와 비슷하지만 뭐 따로 이제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사본 자체를 조립품에 배치해서 그 원본은 유지하고 사본을 약간 변형하면서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아이로지 구성요소 배치해서 파일을 불러오셔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변형하셨을 때 원본은 전혀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3개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건 만들었던 파일들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배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요소 배치에서 바탕화면에 찾아보시면 1강 예제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본체를 불러오고 싶으면 본체, 오각형을 불러오고 싶으면 오각형 불러오시면 되는데, 클릭했을 때 왼쪽 하단에 이미지가 떠야 돼요. 왼쪽 하단에. 자, 왼쪽 하단에 이미지가 떠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2개를 선택했을 때는 미리 보기 정보가 없는데, 자, 이럴 때는 하나만 선택해서 이미지가 뜨면은
이렇게 다중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본체 하나 선택하고 열기 했더니 하나가 거대하게 뭔가 화면이 꽉 차는 걸 볼 수 있는데 클릭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개가 불러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계속 따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맨 처음 불러오신 게 본체 1번이고요. 그 옆에 클릭했더니 본체 2번, 또 클릭했더니 본체 3번 이렇게 마우스로 ESC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개수만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하시면 되고 자, 마우스로 건드리면 이렇게 빨간색 틀이 나타나고 클릭하시면은 왼쪽 검색기 막대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본체를 선택했더니 본체 2번이라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 왼쪽에 있는 본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셔도 되고 객체 선택하시고 필요 없는 거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제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 하나를 불러왔어요. 본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잡고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부품을 하나 더 불러볼게요. 배치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오각형을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클릭 하나만 필요하죠. ESC 누르면은 한 개만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이라고 하는 건 조립, 말 그대로 어떠한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객체를 끼워 넣을 때 사용하는 게 조립이라고 하는 건데 인벤터에서의 조립은 조금 하나 더 나가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형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죠. 스케치가 한 70%는 완전 구속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형태를 만들고 그 치수 가지고 형태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걸로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거 수직, 수평 구속 조건, 접선 구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고정하면서 저희들이 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조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부품과 부품을 결합을 시켜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고정하는 게 최종 조립의 목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여요. 움직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부품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부품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부품을 최종 결합해서 그 모든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부품이 안 움직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보시면 구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익은 모양이 있죠. 구속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부품과 부품을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모양을 이 오각형 구멍에다 넣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얘는 어떻냐 하면은 꺾여 있어요. 90도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넣고자 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 오각형을 살짝 화면을 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본체는 자꾸 움직이니까 고정시켜 주고 싶고요. 자, 그러면 본체를 클릭하면 왼쪽 검색기 막대 본체 뜨죠. 자, 본체 선택하고 글자든 아이콘이 이 모양이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본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쭉 중간쯤에 고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을 선택하시면은 자, 본체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고정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허공에 붕 떠 다니고 있던 모양들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가 붙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각형은 계속 움직일 수 있죠. 이제 이 모양을 여기다 넣을 건데 오각형이 너무 들어 누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각형을 선택하시고 이동은 돼요. 이동은 되지만은 모양을 회전시켜서 집어넣고자 하면은 자, 객체 선택하고 요 위치에 자유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회전 선택 클릭. 자, 그러면 다른 건 상관이 없고 그 오각형에만 이렇게 자유회전 뷰가 나타나고요. 오각형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원하시는 뷰, 내가 보고자 하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면과 면을 만날 수 있는 최소 면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애를 최대한 90도 이상 아니면 180도 이상 꺾으면은 모양이 뒤집혀서 붙기 때문에 붙이고자 하는 최소 면만 보여주시면은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면과 면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 선택하시면은 조립품의 유형에 4, 5가지의 옵션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마우스 건드리면 이름이 나타나는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이트 선택하시고요. 솔루션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이트고 하나는 플러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개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화살표 2개가 서로 지금 만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과 면이 이렇게 마주보게 있고자 하시면은 메이트를 쓰시고 그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두고자 하시면 플러시를 사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면과 면이 지금 마주 봐야 되죠. 이 면과 이 면이요. 자, 그래서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 선택하시고 자, 붙였을 때 딱 붙어야 되니까 간격은 안 띄울 겁니다. 그래서 0으로 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거 2개 중에서 아무 면이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이 면과 면 클릭하고 이 면과 면 클릭하면 똥 하고 소리 나죠. 스피커 켜놓으면 이렇게 달라붙는 걸 보실 수 있죠. 확인하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뷰큐브를 잠깐 하면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면에 붙어서 좌우로 이동은 되지만은 그 면 안에서 움직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오각형을 완전하게 이 면에다 딱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각형 바닥면이랑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자, 오각형을 살짝 드러내세요. 그리고 지금 면과 이 뒤쪽에 있는 면과 이 뒤쪽에 면이 붙어 있다 했죠. 그런데 바닥면을 어떻게 보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구속에서 여러분들 일단 하지 말고 보세요. 구속,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바닥면과 저희들 잘 하는 거 있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화면이 돌아가죠. 돌아가요, 같이. 이 붙이고자 한 바닥면을 클릭. 메이트 하면은 이렇게 딱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ESC. 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능한 본체는 화면이 안 뒤집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저희들 이 모양을 선택한 상태에서 어떻게 왼쪽에 보시면은 자유회전이라고 하는 회전뷰가 있고요. 이 면과 붙어야 되는 면은 자, 이 바닥면이죠. 살짝만 보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속, 유형, 첫 번째 메이트, 솔루션에 마주 볼 거니까는 메이트 선택하시고 자, 이 오각형 바닥면과 본체의 바닥면을 딱 붙여주시면 딱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제가 조립을 다른 이제 툴하고는 다르게 작업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제일 빨라요. 어떠한 수업을 했을 때 인벤터에서 조립 파트는 이렇게 조립을 하면 바로바로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나는 어렵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본체 살짝 들어 올리죠. 자, 이번엔 이 윗면에다가 최종 오각형의 모둠지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오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각형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각형 뒤집어야 돼요. 오각형 선택하고 자유회전으로 살짝 뒤집으면은 면과 면이 무려 2개나 붙어 있는데 뷰가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속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위에 붙여야 될 면과 이 면에 딱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붙는 걸 보실 수 있고 더 이상 오각형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완전 고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가 하느냐. 원기둥을 2개 붙여보도록 하죠. 바닥과 위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배치해서 원 1번 선택하고 열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ESC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각형은 면과 면을 붙일 때 사용했으니까 메이트에 메이트를 사용했죠. 이번에는 구속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면과 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현재 면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자, 제가 윗면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바닥면 선택해야 하잖아요. 다시 구속에서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면과 면이 만나야 되는데 원기둥의 바닥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윗면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유는 뭐냐? 위아래가 동일하기 때문에 뒤집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윗면 선택하고 붙이고자 하는 요 윗면 바닥면을 클릭 딱 붙죠. 확인.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동이 돼요. 면과 면을 붙였는데 자꾸 이동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기둥에서 뭐와 뭐가 결합해야 여기 정확히 끼워질까? 축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 축은 뭘로 선택하죠? 면은 메이트라고 했고 솔루션에 메이트 하면 되는데 축은 똑같아요.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둥근 부분 원둘레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모서리가 나타나요. 그때 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끼워지는 구멍에 둘레면 선택했을 때 축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딱 붙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자, 지금 색깔이 같아서 안에 동글동글 돌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회전되는 거는 괜찮고요.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화면 뒤집어서 이 모양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자, 그래서 원 모양을 결합시킬 때는 제가 어떻게 구석에서 면부터 붙이지 마세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둥근 부분 같은 경우는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먼저 축과 원둘레에 축이 나타날 때 클릭, 축부터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잡아 뜯어서 면과 면을 메이트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원의 깊이와 안쪽 구멍의 깊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과 면을 직접 붙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깊이와 여기 깊이와 이 구멍의 깊이가 같아서 딱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링한 건 어떠냐면 깊이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끼워 넣어서 이렇게 딱 들러붙으면은 이 면과 이 면이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깊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구속에서 유형 메이트 솔루션 두 번째 플러시를 선택하시고요. 붙이고자 하는 동일한 면 원기둥의 윗면과 이 육면체의 윗면을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동그랗게 안에 돌고 딱 맞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메뉴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자, 뷰 큐브 정면을 보시면은 딱 들어맞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셔서 F6번 다시 고정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원기둥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불러보죠. 조립에서 배치 선택하시고 핀 1번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한 개를 클릭 ESC 하나만 불러올게요. 이유는 여기에서 원형 패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작업축과 작업표면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쓸모가 있으니까 불러왔겠죠. 자, 결합시키기 위해서 원, 핀 선택하고 자유회전으로 넣고자 하는 방향, 축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살짝 잡아주시고요. 구속, 원기둥이죠.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원기둥 둘레 선택하면 축 나타나죠. 클릭, 확대하셔서 넣고자 하는 요 핀의 구멍 축 나타날 때 클릭. 자, 결합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핀의 길이를 몰라요. 이 안에 구멍의 길이도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육면체의 정중앙에다가 핀의 정중앙이 딱 결합됐으면 한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걸 정중앙에다가 만들어서 자, 메이트는 면과 면을 붙일 때 사용하고요. 축과 축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마지막 작업평면과 작업평면을 결합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핀에다가는 작업평면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 육면체에다가 작업평면 만들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육면체를 선택하시면 왼쪽 검색기 막대 본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본체 안에 원점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작업평면이 3개가 나타나요. 자, 지금 이 육면체와 원기둥의 이 작업평면과 만나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점 하면서 그 작업평면은 YZ 작업평면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Z 평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체크하셔서 현재 진짜 실질적으로 마우스 건드리면 선택될 수 있게 가시화 시켜 놓으신 다음에 구속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유형 메이트 솔루션 메이트로 핀의 작업평면 테두리 클릭하고 본체의 작업평면 테두리 클릭 하셔서 정확하게 딱 붙고 나면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숨기셔야죠. 자, 숨기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패턴에서 요 직사각형 패턴 있죠? 패턴 선택하시고요.
구성 요소로는 핀을 선택하는데 자꾸 본체와 같이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왼쪽 검색기 막대 가장 아래쪽에 핀 클릭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원형 패턴 있죠? 자, 여기 축 방향으로 제가 본체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작업축 클릭 했더니 이 작업축 기준으로 360도 기준으로 4개가 아니고 이 한 개가 90도 기준으로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화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원형 패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문제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죠. 만들었던 작업 평면을 숨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체 선택하고 왼쪽 검색기 막대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 더하기 클릭. 자, 쭉 보시면 작업 축과 원점 안에 작업 평면, YZ도 평면이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화되어 있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체크 해제. 다시 한번 작업축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체크 해제 하셔서 정리하시면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의 와이어 프레임 선택 했더니 제가 봅시다. 자, 핀에서 작업 표면 안 숨겼고요. 요 위에 있는 원기둥과 오각형과 원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개가 겹쳤냐면 총 3개가 겹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 3개가 겹쳤다는 걸 인벤터 자체에서 검사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검사 선택하시고 맨 앞에 간섭 분석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 검사하고자 하는 객체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간섭 분석을 불러온 상태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시고 전체 드래그 하시고 검사하고자 하는 객체 전체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간섭 분석 클릭하면 바로 검색이 돼요. 자, 그리고 빨간색 떴죠? 봅시다. 하나, 둘, 세 개 겹친다라는 거 파악이됐고요. 확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핀 2번과 자, 핀 1번과 오각형 하나가 겹쳤고 원 1번과 핀 1번 그 다음에 원 1번과 핀 1번이 겹쳤다. 그리고 좌표계는 이렇게 겹쳤습니다. 위치까지 표시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고치는 방법은 당연히 직접 보시고 고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장하실 때 직접 1강 예제 찾아 놓으시고 조립품 1로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기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조립품 1, 조립품 2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해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조립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 더 주의를 주고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작업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 인벤트 2014 조립 환경 소개에 대해서 수업해 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 조립 1 메이트 플러시 삽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